출발할게. 부릉부릉.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문 디렉터 김지훈입니다. 이번 가을 이렇게 도쿄게임쇼에 일반 전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일본에 계신 팬분들을 만나 뵈어 즐겁고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 영상을 봐주시고 계신 프로젝트문 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프로젝트문은 세 번째 프로젝트인 림버스 컴퍼니 출시를 목표로 개발팀 모두가 즐거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림버스 컴퍼니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게임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몇 달 뒤에 출시될 림버스 컴퍼니를 꼭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플레이하시는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림버스 컴퍼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림버스 컴퍼니의 세계관에 대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림버스 컴퍼니는 2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대한 도시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각 구역은 기후나 지형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도와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구역마다 특징과 규칙, 금기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모종의 이유로 12명의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거대한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황금가지를 찾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출신과 성격, 행동과 가치관까지 제각각인 이들과 함께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관계성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 게임의 목표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황금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황금가지란 과거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지부 기술의 정수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베르길리우스와 카론이라는 안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여러 로보토미 지부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은 환상체라는 괴물을 통해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몰락해버린 이 회사의 지부가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지부 내부 어딘가에 황금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황금가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만이 아닐 테니까요. 로보토미 지부에는 환상체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황금가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 알 수 없는 괴물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각 환상체의 특징에 주의하며 수감자들과 함께 싸워나가세요. 수감자들의 기본적인 능력만 이용해서는 황금가지를 노리는 적들이나 로보토미 지부를 돌아다니는 환상체를 막기에는 다소 벅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수한 거울 세계 어딘가에서 인격을 빌려올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인격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마주할 시련을 극복해 나아가세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는 환상체로부터 에고라는 무기와 방어구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의 위력은 환상체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다른 장비들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투 수감자들에게 최적의 에고를 부여한다면 효율적으로 적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계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림버스 컴퍼니의 전투와 콘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라고. 속이는 이상이요. 파우스트예요. 이 몸의 차례인가? 난 돈키호테일세!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언제가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림버스 컴퍼니에서 하나의 장은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장할 스테이지를 선택하면 스테이지에 대한 정보가 출력됩니다. 이곳에서는 스테이지 이름, 추천 평균 레벨, 등장하는 적의 정보, EX 클리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에 입장할 때는 엔케팔린이라는 재화를 사용합니다. 플레이어는 12명의 인격을 전투 조건에 맞춰 편성해야 합니다.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각 스테이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스테이지에서는 전투 시작 전후에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스토리 메뉴에서는 스킵 버튼, 자동 재생, 로그 확인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는 한국어 풀보이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화면 하단에 있는 조작 패널을 사용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스킬 아이콘을 차례대로 이으면 전투가 진행됩니다. 스킬 아이콘을 종료 지점까지 이으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인격이 사용하는 스킬은 1개 이상의 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인이 앞면이냐 뒷면이냐에 따라서 스킬의 위력과 효과가 변합니다. 스킬 사용 직전에 코인을 굴려서 위력과 효과의 판정을 진행합니다. 일반 전투에서는 스킬 아이콘을 이을 때마다 적의 스킬 슬롯과 대응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합을 진행합니다. 합이란 아군과 적군의 스킬이 서로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스킬의 강함과 운에 따라 합의 승패가 결정되며, 합에서 진 인격은 스킬 사용이 취소됩니다. 하단의 체력 UI 옆에 푸른 구체는 인격의 정신력을 나타냅니다. 정신력에 따라 전투에 사용하는 코인의 앞면 등장 확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전투 상황에 따라 인격의 정신력은 실시간으로 변하며 전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력이 최소치가 된다면 각 인격은 패닉에 빠지거나 에고에 침식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얻습니다. 같은 색의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스킬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를 죄악 공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접한 같은 색의 스킬이 3개 이상 연결되면 스킬의 피해량이 훨씬 증가합니다. 이를 완전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은 인격이 보유한 패시브 스킬을 발동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림버스 컴퍼니의 핵심 전략입니다. 공격 스킬마다 참격, 관통, 타격 총 3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은 유용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피해를 받아 체력 게이지에 있는 노란 선 아래로 체력이 감소할 경우 흐트러짐이라는 상태가 되어 한 턴 동안 모든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턴을 시작할 때마다 조작 패널에 임의의 인격 행동줄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턴이 시작될 때 각 인격의 속도 값에 따라 조작 패널에 순서대로 배치됩니다. 턴을 종료하면 사용한 스킬 아이콘이 속성 자원으로 환산됩니다. 속성 자원은 에고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인격은 속성 자원을 소모하여 본인이 장착한 에고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위력은 게임의 전황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에고 스킬을 사용하면 에고의 지속 효과가 활성화되어 인격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낮을 때 에고 스킬을 사용하면 인격이 에고에 침식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에고에 침식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인격을 통제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유저 경험치와 인격 경험치를 얻습니다. 각 스테이지에 EX 클리어 조건을 달성해 재화 보상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면 유저 경험치와 인격 경험치를 얻을 수 없으나 엔케팔린을 돌려받게 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팁을 참고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다시 도전해 봅시다.
료슈, 요로슈쿠. 메르소, 그렇게 불러주겠습니까? 폭로라고 한답니다. 잘해보자고요, 우리. 아, 이제 왔나? 고막을 찢을 것만 같은 고성이 귀를 사정없이 때려댄다. 뭐 어디에나 있을 법한 흔한 집안이었죠. 각 장의 마지막에는 스토리 던전이 등장합니다. 스토리 던전은 정해진 맵을 탐험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님은 던전의 맵을 한 칸씩 이동하며 각 방의 이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방에는 일반 전투, 환상체 전투, 특수 선택지 등의 이벤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던전은 로그라이트 방식으로 전투 중에 손실된 수감자들의 체력, 정신력, 사망 상태가 유지됩니다. 던전 내부에는 세이브 포인트가 있으며 이곳에 도달하면 모든 수감자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회복됩니다. 스토리 던전에서는 전투에 참여한 인격이 모두 사망하면 남은 인격으로 전투에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허나 모든 인격이 전투 불능이 되면 세이브 포인트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던전에서는 환상체 전투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환상체는 일반 전투에서 마주한 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들은 괴물일 수도, 신일 수도, 사람일 수도, 아니면 그 밖에 무한한 가능성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전투에서 인격의 스킬 아이콘들을 차례대로 이었던 것과는 달리 환상체 전투에서는 인격의 스킬 아이콘과 환상체의 스킬을 하나씩 연결하며 전투를 진행합니다. 조작 패널에 있는 스킬 아이콘을 환상체 상단에 있는 스킬 슬롯에 연결할 수 있으며 조작 패널의 스킬 아이콘이 환상체의 스킬 슬롯과 모두 이어지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환상체들은 저마다의 생김새와 능력을 반영한 강력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상체는 한 개 이상의 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는 파괴되어 사라질 수 있지만 환상체에 따라서는 다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환상체 전투는 일반 전투에 비해 더욱 전략적인 선택과 고민을 요구합니다. 환상체 전투 중에는 간혹 선택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선택지에 제시된 질문과 해당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전투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환상체와의 전투 이후에는 전리품인 에고 기프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고 기프트는 해당 던전에서만 적용되는 강력한 효과를 주는 아이템입니다. 층의 마지막 방을 클리어하면
다음 층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지막 층까지 도달하여 황금가지를 회수하는 것이 스토리 던전의 목표입니다.
히스클리프, 사람 박살내는 건 내 전문이지. 저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주세요. 안녕, 로자야.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믿을 게 못 돼. 그 지옥 같은 바다에서 살아남은 건 나뿐이었을까? 모든 게 돈처럼 다시 걷어들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거울 던전은 다양하게 퍼져나가 있는 거울 세계 중 한 곳에 입장하여 끝없이 그 안을 탐험하는 림버스 컴퍼니의 메인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거울 던전은 로그라이트 방식으로 각종 전투와 이벤트를 통해 에고 기프트를 수집하고 인격과 에고를 강화하여 스토리 던전과는 다른 다양하고 강력한 수감자들의 조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거울 던전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엔케팔린 박스라는 재화를 필요로 하며 매일 1회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엔케팔린 박스를 소모하지 않아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드가 존재합니다. 보상은 없지만 거울 던전에서는 탐사를 완료한 층의 수에 따라 배틀 패스 경험치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매주 일정 횟수만큼 보너스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거울 던전에 입장하면 몇 가지의 에고 기프트가 제시됩니다. 여러분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던전을 헤쳐나가기 위한 인격과 에고의 조합 구성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울 던전에는 다양한 에고 기프트가 있으며 그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에고 기프트 효과가 서로 적절하게 조합된다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에고 기프트를 선택한 다음에는 12명의 수감자 중 처음 데려갈 3명을 선택합니다. 남은 9명의 수감자는 거울 던전 진행에 따라 합류하게 됩니다. 처음 고른 에고 기프트의 효과와 방향성에 맞는 인격과 에고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시너지 조합을 만들기 위한 키트를 준비합시다. 거울 던전의 방과 경로는 거울 세계에 최초로 입장할 때 무작위로 생성됩니다. 거울 던전에 등장하는 전투방은 등장하는 적과 난이도에 따라 일반 전투, 환상체 전투, 위험 전투, 층보스로 구분됩니다. 이벤트 방에서는 선택지가 제시되고 선택에 따라 에고 기프트를 얻거나 페널티를 받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울 던전은 스토리 던전과는 다르게 세이브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울 던전에서 선택된 인격이나 에고에는 기존에 성장시켜둔 레벨 대신 거울 던전 고유의 성장 단계가 적용됩니다. 수감자들의 인격과 에고는 거울 던전의 진행도에 따라 성장합니다. 따라서 육성하지 않은 캐릭터도 거울 던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특정 이벤트를 진행하면 에고 기프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에고 기프트의 효과는 전투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던전 진행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전투일수록 효과가 뛰어난 에고 기프트가 보상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울 던전을 플레이할수록 새로운 에고 기프트가 해금됩니다. 새롭게 해금된 에고 기프트는 거울 던전 진입창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잠금 상태인 경우에는 해금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방에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제시됩니다. 선택에 따라 거울 던전을 진행하는 아군 수감자들의 체력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인격과 에고를 덱에 추가할 수 있으며 또는 에고 기프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벤트 방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 던전 진행 방향을 정할 때 유용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울 던전은 무작위로 생성되는 전투와 이벤트를 헤쳐나가며 진행하게 됩니다. 거울 던전에서는 수감자들의 체력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층의 마지막 방을 클리어하면 더 큰 보상을 위해 다음 층으로 이동하여 던전을 더 진행할지, 현재 보상을 받고 이대로 도전을 종료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울 던전은 도전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탐사를 완료한 층에 비례하여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거울 던전의 보상은 배틀 패스 경험치로 지급됩니다. 일주일에 5회 한정으로 클리어 시 배틀 패스 경험치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림버스 컴퍼니의 시스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싱클레어라고 해요. 오티스입니다. 그레고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했던 거야? 이 길의 시작은 분명 여행이었다. 그 풍경인가? 이번에는 림버스 컴퍼니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림버스 컴퍼니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에는 뽑기와 배틀패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뽑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뽑기는 유료 재화인 광기를 사용하여 인격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뽑기 중에는 이미 보유한 인격을 중복으로 획득한다면 희귀도에 비례하여 각 캐릭터의 인격 파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격 파편을 모아 인격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틀패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틀패스는 정해진 기간 동안 게임 플레이 진행도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미션을 완료하거나 거울 던전을 진행하며 패스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배틀패스에서는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가장 주요한 보상으로는 수감자가 장착할 수 있는 에고가 있습니다. 배틀패스의 보상은 기본 패스 보상과 프리미엄 패스 보상이 있습니다.
꾸준한 게임 플레이를 통해 에고를 비롯한 인게임 보상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유료 구매를 통하여 프리미엄 패스 보상을 개방한다면 추가 에고와 더 많은 인게임 재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배틀 패스를 통해 제공하는 보상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패스 보상으로는 광기, 엔케팔린 박스, 경험치 티켓 등 핵심 인게임 재화들과 해당 시즌에 등장한 주요 이야기에 관련한 에고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스 보상을 통해서는 레벨업 티켓과 인격 파편 상자, 배틀 아나운서와 추가 에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배틀 패스는 시즌제로 운영되며 다음 시즌이 되면 기존의 배틀 패스가 종료되고 새로운 배틀 패스와 에고가 등장합니다. 특정 시즌에 등장한 에고를 획득하지 못하고 시즌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에고가 출시된 후 2번의 시즌이 지나면 인격 파편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메인 컨텐츠와 주요 이야기가 업데이트되며 약 3에서 4개월 사이의 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 시즌에 맞추어 새로운 배틀 패스와 함께 새로운 에고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뽑지 못한 인격이나 이미 시즌이 지나가 버린 에고를 인격 파편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시즌이 종료되면 이전 시즌에 보유한 인격 파편이 일정 비율만큼 이월됩니다. 이는 기존 수집형 게임의 천장에 사용되는 자원을 조금이라도 이월시키기 위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시즌의 인격을 빠르게 제작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시즌을 위해 인격 파편을 모으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분들은 시즌 종료 전에 제작할 수 있는 인격과 에고 중 남아있는 것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배틀 패스와 뽑기 이외에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재화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월 정액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다만 월 정액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게임 내 컨텐츠를 즐기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틀 아나운서는 전투 중 특정 상황들을 아나운서 캐릭터에 맞는 대사와 더빙으로 재미를 더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배틀 패스 이외에도 유료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배틀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뽑기와 프리미엄 배틀 패스입니다. 보조 비즈니스 모델은 피로도 충전과 월 정액 패키지, 배틀 아나운서 등의 판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님버스 컴퍼니를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약분명 잔혹 RPG 님버스 컴퍼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님버스 컴퍼니는 2022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건들과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에 맞춰 재미있는 게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프로젝트물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